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금융과 에너지 업종을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데이안 멘토 권혁철입니다. 오늘 에이티넘 인베스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에이티넘 인베스트가 상승의 그림을 보여줬었어요. 그 이유를 좀 찾아보니까 이 한동훈 테마로 묶여 있었던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을 왜 한동훈 테마와 묶여 있었는지 그 부분 좀 자세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강조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이 에이트너 인베스트 이것이 정말 궁금하다라고 한다면 댓글 꼭 남겨주셔가지고 제가 그 댓글을 토대로 아는 내용이라고 한다면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모르는 내용이더라도 서치 이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꼭 댓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럼 에이티너 인베스트 보도록 할 텐데, 일단 한동훈 테마와 묶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어떤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에이티너 인베스트는 벤처 캐피탈인데 중소 벤처 기업들에게 투자 금융을 제공하고 있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기술력이 높지만 자본과 경영권이 취약한 기업 설립 초기 단계에 있는 스타트업들에게 대출이 아닌 지분 투자 방식으로 추후에 인수합병, 상장 등을 통해서 투자 자금을 회수하고 있는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투자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먼저 투자 조합 같은 경우는 펀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쉽게 이해가 갈 텐데요. 일단 투자 조합도 이 개인, 기관, 정부 그리고 중소기업 창업 투자회사, 여기서는 에이티너 인베스트가 될 수가 있겠고, 여기 있는 자금들을 모두 모아서 스타트업들에게 투자를 하는 것을 투자 조합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투자 같은 경우 말 그대로 에이티너 인베스트가 스타트업들에게 투자를 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스타트업들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경제적 자금이 상당히 부족한 편인데요. 그래서 외부 투자 유치가 필수적이죠. 투자 유치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단계에 걸쳐서 시행이 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시리즈 A, 시리즈 B, 시리즈 C라는 것을 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것을 좀 가지고 왔어요. 에이티너 인베스트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검색을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검색을 해보면은 에이티너 인베스트가 어느 기업에게 시리즈 A에 투자를 했다, 어느 기업에게 시리즈 B에 투자했다 라는 기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시리즈 A, 이러한 용어들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가지고 왔고요. 먼저 시리즈 A 같은 경우는 스타트업들이 서비스를 오픈하기 위해서 받는 투자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시리즈 A까지 오지 못하고 망하는 기업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여기 있는 구간을 죽음의 계곡, 데스밸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리즈 B의 경우에는 스타트업들이 사업 확장을 하기 위해서 추가로 받는 투자 단계이고요. 시리즈 C부터는 스케일업을 가속하게 한 단계로, 대부분 스타트업들은 시리즈 C 단계에서 외부 투자를 마무리 짓고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들을 하게 되겠지만, 더 나아가서 이 시리즈 D, 시리즈 E까지 투자를 받는 경우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리즈 투자를 통해서 스타트업들은 본격적인 성장을 이루게 되고, 이 상장이나 M&A가 가능한 기업으로 탈바꿈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벤처 캐피탈들은 투자금 회수, 즉 IPO나 엑시트를 통해서 이익을 보는 구조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 지금 현재 에이티너 인베스트가 한동훈 테마와 엮여 있는 상황인데요. 왜 엮여 있는지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예전에 에이티너 인베스트가 이 잘한다라는 곳에 투자했었던 이력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잘한다가 왜 중요하냐라고 한다면, 이 잘한다의 대표가 예전에 한동훈 비대위원으로, 그러니까 비상대책위원장이 이 장서정 잘한다 대표를 비대위원으로 지명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좀 활동한 이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에이티너 인베스트가 투자를 했었던 이 잘한다, 그리고 이 잘한다의 대표가 이 국민의힘에서 같이 활동을 한 전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동훈 테마와 엮여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 한동훈 전 대표께서 다시 한번 이 당권 도정을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이 국민의힘을 휘어잡는다라고 한다면 지금 한동훈 테마와 엮여있는 에이티너 인베스트 주가에 어느 정도 긍정적인 영향이 끼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이러한 점 좀 계속적으로 체크하는 것이 중요 투자 포인트 중 하나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면 차트 보면서 이어서 설명을 좀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에이티움 인베스트 같은 경우 오늘 2.68%로 상승 마감을 했는데 사실 4%까지 상승을 했다가 좀 윗꼬리, 그러니까 저항에 막히면서 윗꼬리가 달린 모습을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지지 라인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며칠 전에도 이틀 사이에 계속적으로 이 부분을 지지해 주었고 오늘 이 부분 또 지지해 주면서 상승의 모습을 좀 나타냈었죠. 하지만 에이티론 인베스트 같은 경우 상승시마다 이 저항대에 막힐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은데요. 오늘도 이 부분을 좀 저항을 돌파를 해주지 못하고 윗꼬리가 달린 모습을 보아하니 저항이 상당히 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매물대 차트만 보시더라도 이 부분의 상당 부분 있으신 걸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요 상승시마다 뭐 차익 실현 매물이나 이 원금 보존 매물이 나올 가능성 이러한 점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에이티움 인베스트먼트 수급적인 측면도 함께 살펴보자라고 한다면 한 달 기준으로 개인이 10만 주 정도 매수가 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죠. 외국인 같은 경우 14,000주 매도가 되었고 기관 같은 경우 31,000주가 매도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이 투신에서 어느 정도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기준으로 좀 보자라고 한다면 개인 같은 경우 3,800주 정도 매수가 되고 있었고요. 그리고 외국인은 6,600주가 매도가 되었죠. 기관은 반대로 2,700주가 매수가 되었는데 한 달 사이에 매도와 반대로 투신해서 오늘은 매수가 들어온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적으로 이 기관의 매도세랑 외국인의 매도세가 어느 정도 보이다 보니까 만약에 매수로 전환이 된다고 한다면 이 에이티움 인베스트 주가에 어느 정도 긍정적인 흐름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겠고요. 좀 더 창구적인 측면 자세하게 살펴보자라고 한다면 한 달 기준으로 미래에셋 창구에서 52,000주 정도 들어온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오늘 같은 경우 미래에셋 창구에서 10,000주 정도 매수 물량이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토스 창구에서는 매도가 나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한 달 기준으로 45,000주 정도 매수가 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 거래원 순위 2순위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메릴린치 창구에서 오늘도 매도 물량이 나왔는데 그래도 순매수 한 달 기준으로 순매수 41,000주 정도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순매수 거래원 순위 3위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적으로 이 미래에셋 창구의 매수세가 어느 정도 강하다 보니까 만약에 이 미래에셋 창구에서 매도 물량이 나오게 한다면 과연 어느 창구에서 받아줄지도 상당히 중요한 점으로 작용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께서 이 에이티움 인베스트 이러한 점이 좀 궁금하다라고 하신다면 꼭 댓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내용과 이 차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견해가 많이 껴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견해와 함께 투자를 현명한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지금까지 멘토 권혁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